부자가 되는 길, 그것은 단순히 돈을 쫓는 여정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불을 쌓을수록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수조 계급론이 씁쓸하게 회자되는 시대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은 희미해져가고 부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 조언을 넘어 성공과 행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공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검소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의미한다.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끊임없이 배워라.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다. 배움은 곧 성장의 동력이며 지혜는 불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된다. 마치 논에 물을 대듯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급변하는 시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산업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현재는 코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마치 칼을 갈듯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 또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전문가와 교류하며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마치 나침반을 들고 항해하듯 끊임없이 배우고 지혜를 쌓아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공자는 인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발판이 된다. 마치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듯 좋은 관계를 통해 기회를 얻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정문화가 강한 사회다. 혈연, 지연, 학연 등 다양한 관계망이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망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거나 투자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동료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마치 다리를 놓듯 서로 연결되어 협력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한다.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밭을 갈듯 꾸준히 인간관계를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공자는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며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옹기에 물을 채우듯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다. 화려한 광고와 유행 상품은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고 사람들은 과소비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돈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명품 옷이나 비싼 차를 사는 대신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투자다. 또한 불필요한 모임이나 술자리를 줄이고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마치 그물을 짜듯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투자해야 한다.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은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을 준다. 넷째,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공자는 의를 강조하며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마치 나무를 심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 탈세, 뇌물,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환경 보호에 힘쓰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자는 더욱 존경받는다. 마치 탑을 쌓듯 정의롭고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든다. 다섯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공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강조했다.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마치 해가 뜨듯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는 기업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다. 마치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나가야 한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성공과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마치 등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듯 공자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밝혀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인격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한다.
마치 보석을 세공하듯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 조언을 넘어 성공과 행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